모든 범죄도시 시리즈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해서 만들었다. 그중 범죄도시2는 필리핀 연쇄표적 납치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동남아 일대에서 벌어진 한국인 범죄자가 여러 건의 한국인 관광객 대상 납치 살인 사건들을 종합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참고로 영화보다 현실이 더 끔찍했다고 한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일당 3명은 한국 사설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한 후 1억 8,500만 원을 챙겨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고 한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일당들은 주로 혼자 관광 온 한국인한테 접근해 납치를 한 후 금품을 갈취했다고 한다.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 10명을 납치하고 5명을 살해했다고 한다. 이들은 필리핀 살인기업이라고 불렸으며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을 친절하게 차량에 태운 뒤 금품을 갈취했다고 한다. 이들이 한국인을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한국인이 타깃으로 삼기 쉽고 큰 돈을 받아낼 수 있어 노린 거였다고 한다. 그리고 2011년 마닐라로 여행을 떠난 관광객을 납치한 후 그의 모친한테 전화해서 돈을 요구했다고 하며 해당 범죄 일당들은 아들의 행방을 묻는 어머니한테 미안하지만 죽었습니다. 1,000만 원 달러로 준비해서 뼈라도 찾아가세요 라고 말하며 잔혹함을 보여줬다. 이후 2014년에 여러 유골들이 발견되었지만 아직도 실종자가 많은 상태라고 한다. 여담으로 강혜상의 명대사 너 납치된 거야. 대사는 실제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한다. 범죄도시2에서 강혜상 역을 맡은 손석구는 무자비하고 극악무도한 강혜상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10kg 이상의 증량과 고강도 트레이닝을 했다고 한다. 이건 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한 게 아닌 오로지 캐릭터를 위해서 한 거라고 하며 식단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 게 아닌 무조건 많이 먹고 무식하게 운동을 했다고 한다. 덕분에 생애 처음으로 120kg 벤치프레스도 들어 올렸다고 한다. 강혜상이 상반신을 노출하는 장면은 강혜상이라는 캐릭터를 조금 더 섹시하게 만들어보려는 마동석과 이상용 감독의 아이디어였다고 한다. 참고로 해당 노출 액션 장면이 대표적인 전략이었다고 이상용 감독은 여성 스태프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고 하며 벗은 버전과 안 벗은 버전 둘 다 촬영 후 결정을 받다고 한다. 또한 해당 씬을 찍기 전에 근육을 펌핑하지 않았다고 하며 일부러 초콜릿이나 젤리를 먹어서 더 두툼하게 나오도록 연출했다고. 여담으로 손석구는 근육을 예쁘게 만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체지방률이 낮고 근육이 잘 보이는 예쁜 몸은 마석도와 주먹을 주고받을 만큼 싸움을 잘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극중 손석구는 주황색 옷을 입길 원했다고 한다. 주황색 옷을 선택한 이유는 시민들이 길에서 사람을 찌르는 강혜상을 목격했을 때 주황색 옷을 입고 있으면 선명하게 각인될 것 같아서라고. 그리고 더 강렬한 이미지를 위해 피부를 태닝시키면서 유지했고 이로 인해 피부도 많이 상했다고 한다. 강혜상 팔에는 세로로 새겨진 불구대천 지수와 와신상담이라는 한자 문신이 있는데 해당 문신의 뜻은 한번 복수를 시작하면 지옥까지 쫓아간다는 의미이며 처음에는 한자가 아닌 물고기 문신을 새기려고 했는데 강혜상의 컨셉이 변하면서 문신을 계속 연구했다고 한다. 이후 4번의 수정을 끝으로 지금의 문신에 이르렀다고. 또한 손석구는 베트남에서 각종 문신 사진을 찍어 감독한테 보냈으며 그 사이 친해진 택시기사님의 문신이 특이해서 사진을 찍어 똑같이 문신을 했다고 한다. 극중에서 강혜상은 말이 없는 캐릭터지만 캐릭터를 처음 구상했을 당시에는 말이랑 욕이 엄청 많은 캐릭터였다고 한다. 하지만 강혜상은 말보단 행동이 먼저인 캐릭터라 말수를 줄였다고 하며 범죄도시2 이상형 감독 또한 욕을 줄이고 싶었다고 한다. 대신 한번 욕하는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싶어 장이수를 뒤쫓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순간에 욕을 던졌다고. 구경 끝났으면 꺼져 이 씨발 새끼들아. 참고로 욕을 던지는 장면은 처음 시나리오를 기획했을 당시에는 없었다고 한다. 또한 손석구는 범죄도시2에서 처음으로 액션 연기를 해봤다고 한다. 범죄도시1에서 장이수는 장첸한테 칼을 맞고 죽는 걸로 나오지만 범죄도시2에서 살아 돌아왔다. 장이수를 연기한 박지한 배우도 자신이 연기한 캐릭터가 사망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동석과 식사하면서 범죄도시2를 응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마동석은 장이수는 급소를 피해 죽지 않았으니 2편을 준비해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장이수 같은 경우는 원래 1편에서 장첸에게 칼이 찔려 죽는 설정이었지만 시체 묘사나 장례식 장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상용 감독이 2편에서 영화 후반부 진행에 재밌는 요소를 넣기 위해 장이수를 투입시켰다고 밝혔다. 시나리오를 받은 박지현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하며 그 이유는 진실의 방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말하였다. 범죄도시2에서 장이수는 좀 더 절실하게 열심히 살면서도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는 간절한 인물로 그렸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웠던 장면은 괴물 형사 마석도와 재회하는 장면이라고. 개새끼네 진짜. 불렀냐? 아닙니다. 참고로 범죄도시3부터 장이수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범죄도시2 초반에 전일만 반장이 고장난 총을 쏘는 장면은 애드리브였다고 한다. 조 감독이 최기하 배우한테 총을 건네주다가 실제로 총을 떨어뜨려 총이 고장났었다고 하며 최기하 배우는 당장 촬영에 총을 써야 했기 때문에 애드리브로 연기를 이어나갔다고 한다. 참고로 해당 장면을 촬영했을 당시 상황이 너무 웃겨서 카메라 감독이 웃느라 카메라를 떨었다고 한다. 빵! 빵! 에이 씨발 진짜.
최기하 배우가 말하길 전일만 캐릭터를 생각하면 불쌍하다 라고 말했으며, 마석도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며 마석도가 사고를 치면 전일만은 그 윗사람인 소장과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함이 가장 중요한 캐릭터라고. 마동석과 최기하 배우는 서로 호흡이 잘 맞는다고 하며 범죄도시뿐만 아니 부산행에서도 서로 호흡을 맞췄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눈빛만 봐도 어떻게 받아줄까를 생각한다고. 범죄도시에서 전일만 반장을 맡아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최기하 배우는 범죄도시 3부터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며 범죄도시 4에서 특별 출연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확정은 아니라고 한다. 범죄도시 1에서 진실의 방은 임시적으로 만들었지만 범죄도시 2에서는 진실의 방이 따로 만들어졌다. 범죄도시 2에서 마속도가 문을 다 때려보시고 다니자 전일만이 여기는 가리봉동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속도야, 여긴 가래봉동이 아니라니. 범죄도시는 예전부터 복싱 액션이 있는 영화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줄 알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복싱 액션을 넣었었다고 한다. 참고로 마동석은 범죄도시 2를 위해 김동현 선수한테 유도를 배웠다고 한다. 범죄도시에서 강혜상과 장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었다. 이에 대해 감독이 말하길 강혜상은 장첸보다 강한 인물이다 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강혜상을 연기한 손석구는 장첸이 이길 거다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어차피 우승은 마석도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범죄도시2의 마지막 장면 버스씬은 마동석의 아이디어다. 강혜상을 마지막에 힘들고 어렵게 잡자는 설정으로 좁은 공간인 버스에서 조우하게 만들고 마석도와 싸울 때 치열하게 싸우게 되고 결국 버스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통쾌한 컨셉을 잡았다고. 참고로 해당 씬을 촬영한 카메라 감독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며 카메라를 일일이 손으로 들고 촬영했다고 한다. 버스씬에서 강혜상이 마석도한테 5대5 제안을 하자 누가 오야? 라고 답하는 장면의 아이디어는 그날 촬영을 접고 다같이 모여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나온 것이라고 한다. 범죄도시2의 배경은 베트남이지만 촬영은 한국에서 진행했다고 한다. 원래는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촬영을 진행하려고 했었지만 촬영 날짜인 2022년 2월 베트남에 코로나가 확산되어 촬영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베트남 촬영을 위해 10억을 쓴 상태였다고 하며 베트남 촬영을 미루고 한국에서 촬영 후 베트남에서 남은 분량을 촬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져 결국 베트남에서 촬영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일부 인원만 데리고 베트남으로 가서 주변 배경을 촬영한 뒤 한국에서 베트남처럼 똑같이 세트를 만들고 외경 같은 부분은 CG로 작업했다고 한다. 참고로 이로 인해 제작비는 오버되고 촬영 계획은 계속 달라졌고 촬영 장소 또한 계속 변경됐다고 하며 잘못했으면 개봉을 못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상형 감독은 범죄도시2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은 영화 초반 베트남 현지 식당 장면이라고 하며 배경은 베트남이지만 실제 촬영 장소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쌀국수 집이라고 한다. 영화 초반에 나오는 갈대밭 또한 한국에서 찍은 뒤 합성한 거라고. 범죄도시2는 15세 관람가이지만 처음 시나리오를 기획했을 당시에는 18세 등급을 각오하고 만들었다고 하며 딱히 15세 등급을 기준으로 만들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신체가 잘려나가거나 피가 많이 나오는 장면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어서 칼로 내려치는 장면이나 여러 액션 장면에서 배우들 눈빛을 담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하며 나머지는 CG나 효과음으로 액션을 조금 더 강렬하게 표현했다고 한다. 이후 당연히 19세 관람가가 나오겠지 하며 연령 등급 심사를 넣었는데 운이 좋게도 15세 관람가가 나왔다고 한다. 등급 심사를 받은 뒤 많은 수정 작업을 거쳤다고 하며 어차피 15세가 나온 거 사운드도 확 줄이고 피가 나오는 장면도 많이 뺐다고 한다. 그리고 예상을 넘어선 흥행에 이상형 감독은 관객 사이에 몰래 숨어 영화를 봤다고 하며 15세 관람가인데 욕이 너무 많은 건 아니지 칼을 내려치거나 때리는 액션을 좀 더 무섭게 표현하지 못한 것 같다는 등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내렸다고 한다. 범죄도시2는 베트남에서 폭력적인 장면이 많아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일각에서는 영화에 등장한 호찌민 씨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상영 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왔으며 한 영화관 업계 관계자는 국가 및 도시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 라고 전했다. 참고로 범죄도시2에서 연기했던 모든 배우는 한국인이라고 한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총 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며 대부분의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